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고 계신 글은 백신 패스 다시 한번 결사 반대합니다 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입니다. 대구에 사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썼다고 하는데요. 6일 오후 2시 기준 동의 의견이 25만 명을 넘었습니다. 앞서 정부는 내년 2월부터 만 12세부터 18세 청소년이 학원이나 도서관 등을 이용하기 위해선 방역 패스, 즉 백신 접종 여부를 증명하거나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사실상 청소년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높습니다. 네, 정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학교 방문 접종에 앞서서 적극적인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당분간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내년 2월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 혜택이 시행되는 가운데 경남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백신 접종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최근 경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셉니다. 함안군은 모든 공공실내 체육시설 이용을 전면 중단했는데요. 가야읍 목욕탕도 잦은 휴업에 들어갑니다. 창원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아동학부모가 제공한 CCTV 영상에는 충격적인 말과 행동이 담겼는데요. 심층 취재했습니다. 창원의 국립현대미술관을 대신해 지역 특화형 문화시설이 들어섭니다. 창원시는 국립시설 전환을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내년 2월부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방역 혜택 시행 계획을 밝혔는데요. 경남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학습권을 볼모로 한 사실상 강제 접종이라는 논란 속에 과연 접종 참여가 이어질지 미지수입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2월부터 적용되는 청소년 방역 혜택 대상은 출생 연도가 2003년부터 2009년생입니다. 학년으로는 올해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3으로 초등학교 5학년인 2010년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이 방역 혜택 시설에 포함된 만큼 백신을 맞지 않거나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사실상 이용이 어렵습니다. 정부는 감염에서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측면이라고 발표했지만 지역의 논란은 뜨겁습니다. 학습권을 볼모로 한 강제 접종이라는 우려가 더해지면서 맘카페 등 지역에서는 반대의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제라는 말만 안 붙였지 그거는 강제로 맞으라고 하는 거고요. 아직 임상실험도 안 끝난 그 백신을 애들한테 그렇게 맞으라고 하고 제재를 가한다는 게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부 나 몰라라 하고 제 아이가 그 나이 때면 안 맞힐 거예요. 차라리 학원을 포기하지. 가장 큰 우려는 백신 안정성, 즉 부작용입니다. 맞았을 때 부작용 같은 게 걱정이 돼서 저도 맞았을 때 조금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맞으면 더 부작용이 클까 봐 그게 조금 걱정돼요. 때문에 백신의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청소년 접종에 대해서는 고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도 손자가 이제 있는데 그 참 난감하더라고. 근데 내 개인 생각하면은 이웃을 위해서 맞아야 되고 또 부모 입장에서는 또 틀리겠지. 논란이 일면서 한 고등학생이 올린 백신 패스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은 열흘 만에 25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낮은 연령일수록 백신 접종률도 낮은 가운데 백신 혜택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함안군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군은 목욕탕 관련 확진자 발생으로 가야읍 모든 목욕탕이 9일까지 잦은 휴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학교는 6일부터 일주일간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고 공공실내체육시설은 당분간 이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도 일부 제한됩니다. 공공기관과 단체는 4명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통영시는 6일 자정부터 모든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의 종사자들이 매주 2차례 진단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안 먹는다면서요. 이렇게 소리 하지 말랬지 내가. 먹을 거 먹고 안 먹으면 안 먹지. 안 먹는 거 주세요. 먹을 거 안 먹을 거야.
네, 방금 들으신 이 목소리는 창원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가 자신의 반 아이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이 교사는 자신의 반에 있는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거나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피해 아동의 학부모는 이 교사가 CCTV가 보이지 않는 화장실로 아이들을 데려가 폭행한 것 같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사가 4살 아이의 팔을 잡고 번쩍 들어올립니다. 화면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집어던지더니 일어나지 못하게 제압합니다. 다음 날 누워있는 아이의 머리를 때리고 또다시 집어던집니다. 아이는 충격이 큰 듯 울어대지만 교사는 못 본 척 지나갑니다. 이렇게 초록색 바티칼이 쳐져 있는 사각지대에서 아이를 선생님이 온몸으로 누르고 있었어요. 그 밑에 그림자로 아이가 발이 버둥거리는 그림자가 보이고 그렇게 제압을 선생님한테 당하고 있다가 피해 아동 학부모가 공개한 영상입니다. 교사는 책상 위에 있는 아이의 손을 내리치더니 잡아당기기까지 합니다. 또 아이를 혼자 방치하거나 기저귀를 하루에 한 번만 바꿔주기도 했다고 학부모는 주장했습니다. 지난 2월 함께 어린이집을 보내는 한 학부모의 증언으로 A씨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 어머니 전 절대 안 때렸어요 라고 저 원에서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원장 선생님은 나는 저런 선생님인지 몰랐다. 어머니 제가 알았으면은 애를 그 반 보냈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셨죠.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유치원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교사는 물론 원장까지 아동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더 심각한 건 CCTV가 없는 화장실에서도 학대가 이뤄졌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다른 아이들의 진술로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배를 이렇게 때렸어 이런 진술로만 그냥 상황을 유추하는 거죠. 무슨 짓을 당했는지 뭐 애를 변기에서 어떻게 했는지 물을 먹였는지 머리를 잡고 박았는지 때린 건지 그냥 이런 걸 알려줘야 저도 우리 아이에게 처치를 해주고 싶은데. 경찰은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을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취재진은 해명을 듣기 위해 해당 교사와 원장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대신 국공립의 중간 단계인 지역특화형 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절반의 성공을 거뒀지만 창원시와 지역사회는 국립시설 전환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마산만 한가운데 위치한 인공섬인 마산해양신도시. 창원시는 이곳에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을 추진해왔습니다. 2년간 유치에 노력을 들였지만 사업비 부담과 국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면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내년 정부 예산에 지역특화형 문화시설로 이름을 바꿔 용역비 5억 원을 확보하면서 희망의 불씨는 살리게 됐습니다. 지역특화형 문화시설은 국공립의 중간 단계, 일부 건립비용과 차후 운영비까지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는 만큼 창원시는 이 시설을 국립시설로 전환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초강력권 성장 거점, 탄소제로 미술관, 21세기 미래형 콘텐츠 등을 이유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역국회의원과 협조, 관련법 개정,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 등을 통해 지역 특화형 문화시설을 꼭 국립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지역사회도 창원시의 국립시설 전환 추진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지역 특화형 문화시설 용역 과정에서 국립현대미술관 건립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진정성이나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형편, 그 다음에 국립현대미술관 전국화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노출돼서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일정 정도 그 연구 용역에서 반영되지 않겠는가. 창원시의 소건 사업인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미술관이 지역 특화형 문화시설로 추진되는 가운데 창원시가 건립 과정에서 국립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오늘의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 공갈 젖꼭지 테이프입니다. 공갈 젖꼭지는 보통 생후 한 달 이후부터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생아에게 공갈 젖꼭지를 사용한 데다 얼굴에 테이프까지 붙인 병원이 있어 논란입니다. 창원의 한 대학병원에서 생후 이틀 된 신생아에게 공갈 젖꼭지를 물리면서 이 테이프로 얼굴에 붙여 고정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아기 엄마가 아이를 면회 갔다가 테이프를 발견하면서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은 알려졌는데요. 병원 측은 이번 일을 계기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국민청원입니다. 최근 양산에서 여중생들이 또래 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동영상까지 촬영해 유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 사건의 가해 학생들을 강력히 처벌하고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국민청원은 6일 오후 3시 기준 18만 8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10대 여중생 4명은 지난 7월 양산의 한 가정집에서 몽골 국적의 피해 학생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산경찰서는 공동폭행 혐의로 지난 10월 말 가해 학생 중 2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나머지 2명은 촉법소년이어서 울산지법소년부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을 단위 탄소중립 추진협의회 발대식을 열고 2050 탄소중립 실천 선언을 선포했습니다. 발대식에는 5개 구 추진협의회 위원 70여 명이 참석해 55개 전 읍면동 탄소중립마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실천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시대의 마을 환경과 생태의 중요성을 주제로 실천 특강과 사례 발표 등을 진행했습니다. 김해시가 양성평등 결혼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양성평등 결혼식 퍼포먼스 진행을 비롯해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을 깨는 행사들이 진행됐습니다. 김해시는 기존의 예식 진행이 아닌 신랑과 신부가 직접 기획하고 만드는 새로운 결혼식을 통해 일상생활에서도 남녀 차별 없이 동등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고성 공룡 세계엑스포 폐막 이후 임시 휴장에 들어갔던 당항포 관광지가 7일 재개장합니다. 휴장 기간 정비를 마친 당항포 관광지는 자연사 박물관과 공룡 캐릭터관 등 기존 시설에 엑스포에서 인기를 끌었던 5D 영상관 등이 추가 운영됩니다. 매주 토요일과 크리스마스 전날에는 빛으로 수놓은 당항포의 공룡과 산타라는 주제로 야간 개장도 할 예정입니다. 고성 동해동 폐총 발굴 조사 현장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26년 만에 다시 진행된 발굴 조사에서 삼안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 폐각층과 주거지 15동, 수열 5기 등이 추가로 발굴돼 동해동 폐총이 조개무지가 아니라 소가야의 종합생활 유적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성군은 내년 시굴조사와 발굴, 학술대회 등을 진행해 동해동 폐총의 국가사적 승격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